피가 한 번이면 우연이다. 두 번이면 길이다. 길이 만들어지면 누군가는 그 길로 걸어온다. 그는 두 번째 밤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만든다. 해가 기울 무렵 사무는 낮보다 더 낮게 말을 아꼈다. 첫 피의 흔적은 깨끗이 닦였고 장독대 아래 돌틈은 물로 여러 번 씻겼다. 그러나 돌의 온기는 그 사실을 감추지 못했다. 돌은 기억을 오래 품는 법. 해가 남긴 열이 밤을 건너 손바닥에 얇은 체온처럼 묻어났다. 지나오는 그 온기를 짚으며 마당을 가로질렀다. 되돌린 바람의 각도를 수정한 뒤였다. 평소엔 회랑의 모서리를 스치고 반대로 빠져나오던 바람이 오늘은 한 박자 늦게 한치 낮게 돌아오도록 기둥 밑에 깔각을 살짝 뽑아두었다. 바람의 높이가 낮아지면 사람의 시선도 한치 낮아진다. 낮아진 시선은 발끝에 머문다. 발끝이 머무는 자리에 표식이 놓인다. 그 표식은 소리 없는 종이었다. 어젯밤 수문에 달아 진동만 올려보내던 그 종과 같은 크기, 같은 합금. 그러나 오늘은 종을 바닥에 눕혔다. 바닥의 종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돌의 울림으로 회랑, 기둥의 미세한 떨림을 전달한다. 그 떨림은 되돌린 바람에 섞여 다른 곳의 종을 서구 앞 장독대 그림자 안 후문 어귀의 숨은 세계를 거의 동시에 숨처럼 떨리게 한다. 숨이 맞춰지면 사람은 합을 만든다. 합이 만들어지는 순간 누가 지휘자인지 드러난다. 첫 피가 쓰러진 X의 교차점에서 그는 반대 교차를 더했다. X의 한 축을 끊어버렸다. 서구 문턱 앞에 돌 두 매를 바꿔 발의 각을 비틀게 만들었다. 이제 X는 X가 아니었다. 겉모양만 X였고 실제의 길은 니은자였다. 길이 바뀌면 습관은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하는 습관은 칼에게 목을 내준다. 해가 완전히 떨어지자 소리들이 길을 잃었다. 바람은 낮게 눕고 먼 곳에게 짖는 소리가 오다가 꺼졌다. 그 틈으로 낯선 발이 들어왔다. 광군의 굽, 청천문 점소위의 천신, 수레꾼의 남학신. 서로 다른 세 무늬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우연이라는 이름의 동시성. 그러나 진아오는 알고 있었다. 이 동시성은 합의가 만든 것임을. 가장 먼저 회랑에 들어선 건 천신의 발 점소위의 양식. 그 발은 어제 낮과 같은 획을 밟았다. 획으로 줄을 나눈 자들이 밟는 포법은 손끝에서 숫자 대신 습관을 만든다. 그 습관이 회랑의 그늘을 지나며 한번 멈췄다. 멈춤의 박자. 그 뒤로 굽 있는 발이 겹쳤다. 무겁고 규칙적 광군의 표식. 굽은 기둥 그림자와 만나면 두 번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학신이 깡마른 음을 내며 장독대 옆으로 붙었다. 남학신의 건조함은 늘 빨리 벗어날 준비를 말해준다. 빨리 빠질 생각은 늘 발을 배신한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 스며드는 동안 되돌린 바람이 한치 낮게 돌아왔다. 바람의 턱이 낮아지자 점소위의 천신이 문턱에 걸렸다. 넘어지진 않았다. 훈련된 발은 넘어지지 않는다. 대신 손이 일어난다. 손이 일어나면 지휘가 시작된다. 그의 손이 이쪽이라는 짧은 각도로 허공을 긋는 순간 회랑 끝에서 또 한 손이 그 각을 미묘하게 바꾸었다. 강진우. 바로 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간격이 살아있었다. 사형은 늘 바깥에서 중심을 움직였다. 오늘도 직접 들어오지 않고 없음으로 있음을 드러냈다. 좋다. 그가 없음으로 흔드는 밤이라면 나는 있음으로 고정한다. 지나오는 허광의 숨을 끌어올렸다. 무광 자리 지우기, 음광틈 늘리기, 허광빛 말리기, 그리고 포법 발의 소실. 그의 발은 바닥에서 떨어졌고 대신 바닥이 그의 발을 피해갔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람은 그의 빈자리를 인지했다. 빈자리로 되돌린 바람이 모이고 바람의 모임이 종의 떨림을 묶었다. 숨셋이 드디어 합을 만들었다. 합의 순간 표적은 스스로 중앙으로 발을 디뎠다. 어제 첫 피를 본 뒤 낮에 잠시 보았던 그 젊은 짐꾼 술래와 거친 기름내음이 함께 묻은 수문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던 그 사내였다. 그의 귀 뒤엔 아직 희석된 염색의 물길이 아주 얇게 남아있었다. 벌 한 마리가 한번 선회하고 떠났다. 표적은 벌을 쫓아 손을 휘젓다. 장독대 그림자 안으로 한 발을 더 내딛었다. 그 한 발이 X의 끊어진 축으로 떨어졌다. 발이 허공을 밟는 짧은 감각.
균형이 무너졌다. 그 무너짐은 소리로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목의 뜸이 어둠 속에서 한번 푸풀었다. 그가 숨을 고치기 위해 턱을 들었을 때 지나온의 칼이 존재없이 그 턱의 아래를 지나갔다. 빛은 없었다. 소리도 없었다. 있었던 건 흐름의 이동. 숨의 자리가 반뼘 옆으로 밀렸고 그 빈자리에 피가 자리했다. 피는 분출하지 않았다. 그저 따라왔다. 허강의 칼은 몸을 긋지 않고 몸이 칼을 따라 나오게 한다. 사내의 무릎이 먼저 꺾였다. 무릎이 꺾이는 동안에도 그의 손은 일을 했다. 허리끈을 끌러 빈포대의 매듭을 잡고 왼쪽 위로 턱을 들어 올렸다. 그 매듭이 오늘 밤의 두 번째 표식이었다. 왼손의 사내가 죽어 남긴 버릇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되살아났다. 위에서 아래로 이어진 훈련 체계. 그 체계의 끝은 강진으로 이어진다. 오늘 밤의 피는 매듭으로 증언했다. 사내가 쓰러지며 종이 미세하게 울렸다. 울림은 소리가 아니라 진동이었다. 진동이 회랑 기둥을 타고 서구의 문턱으로 그리고 흠은 수문으로 번졌다. 세 곳의 떨림이 한번 겹쳤다. 겹치는 순간 회랑 끝 어둠에서 두 사람의 숨이 흔들렸다. 하나는 점소이 하나는 광구 문지기. 둘은 서로의 눈을 잠깐 보았고 그 눈을 타고 하비의 기억이 지나갔다. 하비의 기억은 항상 뒤를 본다. 뒤를 보는 순간 지휘의 손이 반사처럼 움직인다. 그 손 강진우의 각. 그는 오늘도 직접 오지 않았다. 그러나 손은 있었다. 없음 속에 있음. 그게 그의 허리였다. 지나오는 칼을 거두지 않았다. 거둘 칼이 없었기 때문이다. 칼은 숨이었다. 숨을 내리자 바람이 원래의 높이로 돌아갔다. 한치 낮던 바람이 한치 올라가자 사람들의 시선도 위로 들렸다. 위로 든 시선은 아래를 잇는다. 아래에서 피가 멈췄다. 피가 멈추면 사람들은 사고라고 말한다. 오늘 그가 원한 것은 사건이었지만 사람들이 사고라고 말하게 내버려 둬야 했다. 사고라고 말하게 하고 그 말을 빈틈으로 사건이 자라게 해야 했다. 연설인이 달려왔다. 그녀의 베개 소매가 방공기에서 한번 떨렸다.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예상이었다. 그녀는 오늘 밤 피가 또 있을 것을 아주 얕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다. 선택은 진심의 모양을 바꾼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눌렀다. 피의 방향을 틀어 심장을 향하게 하는 압박. 치료의 손이지만 그 손이 만드는 길은 때때로 죽음의 지름길이 된다. 그녀는 알았다. 그리고 계속 눌렀다. 그의 눈동자는 그 사실을 풋끝처럼 가늘게 기억했다. 사람들이 또다시 모였다. 연달아 불의의 사고라는 말이 불빛처럼 번졌다. 청천문 사신단의 노인은 이번엔 더 빨리 나타났다. 그의 수염이 바람을 가르며 6번 흔들렸다. 6번의 박자 그들의 신호였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점수위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두드림의 각이 모여라의 반 흩어져라였다. 흩어짐은 숨기기의 시작이다. 숨기기의 시작은 잡음을 만든다. 잡음이 생기면 칼은 명확해진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 강진우는 이번에도 늦게 왔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사람들의 질서는 저절로 다시 정렬됐다. 그 정렬된 질서 속에서 지나오는 한 칸 뒤로 물러났다. 물러난 자리에서 그는 무연을 보았다. 소녀는 피를 보면서도 손이 진동하지 않았다. 대신 눈이 떨렸다. 눈의 떨림은 판단을 만드는 진동. 소녀는 오늘 피가 사고가 아닌 사건임을 몸보다 먼저 이해하고 있었다. 그 이해는 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름이 없었다. 이름이 없을 때 칼은 누구의 것이든 될 수 있다.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다. 사내의 시신이 걷어지고 사문의 밤에 얘가 돌아왔다. 등잔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고 회랑의 순찰이 한 배 늘어났다. 숫자가 늘면 틈이 늘어난다. 많은 발이 길을 지키는 척할 때 길은 더 많은 갈래로 어지러워진다. 그 어지러움이 그의 칼집이었다. 지나오는 돌아서는 길에 서고 문턱을 손가락 마디로 3번 스쳤다. 나무가 낮게 울었다. 울림의 톤이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분노였다. 오늘은 혼란이었다. 혼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내일의 입을 낳는다.
내일 누군가가 말을 할 것이다. 그 입의 첫 자음이 누구의 이름일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불러선 안 된다. 서약이 그랬다. 이름을 부르면 숨을 줘야 한다. 숨을 주면 칼이 늦는다. 그는 암수곡으로 발을 돌렸다. 밤하늘이 너무 낮게 내려와 별 하나가 기와에 걸릴 듯했다. 그는 허광의 숨을 가볍게 틀어 하늘과 땅 사이의 틈을 한치 넓혔다. 틈이 넓어지자 그의 어깨에서 열이 빠져나갔다. 칼이 식었다. 식은 칼은 오래 간다. 바위에 앉아 먼 곳에서 피리 소리가 한 가닥 들렸다. 은여들이 피로를 달래기 위해 밤마다 불던 아주 얇고 슬픈 연설인일까 아니면 다른 은여일까?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음의 호흡은 그녀와 닮아 있었다. 그 숨은 오늘 압박을 하던 손의 떨림과 같은 박자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진심은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다. 이름 없는 진심은 칼이 닿기 전까지는 늘 흔들리는 법이다. 그 흔들림이 내일 한문을 열어줄지 모른다. 그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두 번째 받았다. 말은 바람 속에서 없어졌다. 없어진 말은 내일 다른 입에서 다른 모양으로 돌아온다. 그 모양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칼에게 중요한 건 방향뿐이다. 두 번째 밤 피는 사고의 옷을 입었지만 그의 칼은 사건의 심장을 찔렀다. 바람은 낮았고 시선은 낮았고 그래서 이름들은 위를 보았다. 위를 보는 그 순간 아래에서 길이 바뀌었다. 연달아 떨어진 두 점의 피가 선을 만들었다. 선은 사슬을 끌고 올라가 간격의 주인을 겨눈다. 내일 의심은 입을 열고 칼은 그 입이 닫히기 전 세 번째를 준비한다. 아침은 어제와 똑같이 시작되는 척했다. 돌을 쓸고 물을 붓고 기와를 닦는 손들이 여느 때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움직이는 팔꿈치의 높이는 평소보다 한치 낮았다. 두 번의 피가 사람들의 어깨를 눌렀다. 누군가는 연이은 불운이라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칼을 조심스레 입술 사이에서 혀로 굴렸다. 그 소문은 새가 물을 훔치듯 조심스럽게 날다가 어김없이 서구 앞에 내려앉았다. 서구의 문턱엔 아직 혼란의 울림이 남아있었다. 나무는 분노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의심으로 천천히 색을 바꾼다. 지나오는 그 울림을 손가락으로 3번 후었다. 울림이 가라앉으며 낮은 호흡을 토했다. 그가 원하던 변화였다. 오늘 낮 서구는 누군가의 입을 열 것이다. 그 입이 말을 끝내기 전에 그림자가 손을 뻗어올 것이다. 그때 문이 갈라져 말만 통과하고 피는 막히는 구조가 필요했다. 그는 먼저 바람을 정리했다. 회랑에 되돌린 바람은 오랫동안 정면을 쓰는 길이었다. 정면은 사람의 이마와 눈을 스친다. 눈으로 들어온 바람은 의식을 깨운다. 오늘은 그 길을 버렸다. 기둥 밑에 깔각을 더 깊숙이 뽑아 측면으로 낙차를 만들었다. 낙차는 바람의 어깨를 낮춘다. 어깨가 낮아지면 바람은 귓불 뒤로 스민다. 귓불 뒤로 스며든 바람은 말을 끌어낸다. 사람은 귓불이 시릴 때 말을 하고 싶어진다. 서구 앞 좌대에 얹힌 장부 두건이 햇빛의 얇은 비늘을 반짝였다. 그 비늘 사이로 사신단의 노인이 걸어왔다. 오늘 그의 수염은 어제보다 2번 덜 흔들렸다. 분주함이 침묵으로 옮겨간 징조였다. 그 뒤로 점소이와 관군 문지기가 반 걸음 간격으로 늘어섰다. 반 걸음은 책임을 피하는 간격이다. 서로에게 겹치지 않게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합의가 오래 사용하는 거리. 지나오는 대청 마루 끝 그림자와 햇빛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길지만 가늘게 늘어져 있었다. 허광십결에 숨이 깊이 내려가면 그림자는 살이 아니라 실이 된다. 실처럼 가는 그림자는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 매듭을 걸면 말은 잡히고 칼은 풀린다. 연설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의녀의 음성은 낮고 안정적이었다. 두 사람의 죽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상은 얕으나 숨의 자리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끼어들었다. 넘어질 때 숨이 막힐 수도 있지. 그의 말은 정답처럼 들렸다. 정답은 도망의 다른 말이다. 지나오는 시선을 조금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의 어깨를 한치 더 누르듯 발끝을 바닥에 댔다. 측면으로 돌아앉은 바람이 귓불 뒤를 후었다. 노인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졌다.
귀를 만지는 동안 입술이 느슨해진다. 점소이가 서둘러 장부를 펼쳤다. 획으로 나뉜 어제의 대기표, 오늘의 짐 흐름 빠져나간 빈 수레의 기록 부재. 사라진 숫자의 빈칸이 햇빛에서 유독 하얗게 타올랐다. 빈칸은 사람의 눈을 물고 늘어진다. 눈은 설명을 원한다. 설명은 말을 부른다. 말은 표적을 만든다. 그 빈칸은 점소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시선이 관군으로 옮겨갔다. 관군 문지기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다. 우리는 장부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요. 실물 검수는 그쪽. 그쪽이라는 말이 청천문을 가리킨 순간 노인의 수염이 답답하게 한번 흔들렸다. 수염이 흔들리면 말은 사과나 경고로 꺾인다. 오늘은 경고였다. 쓸데없는 소리. 짧은 말이 장부의 빈칸을 덮었다. 덮인 자리는 더 도드라진다. 진아오는 그 도드라짐 위에 종의 떨림을 올렸다. 바닥에 눕힌 작은 종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했고 되돌린 바람이 떨림을 측면으로 밀어 올렸다. 떨림은 귀로, 귀는 입으로 간다. 그때였다. 서구 안쪽 통로에서 누군가가 바삐 걸어 나왔다. 어제 낮 첫 피를 보고 울던 살아남은 포초였다. 서쪽 담장의 꽃밭에서 동료가 떨어져 죽던 날 그는 살아남았다. 그가 오늘 아침부터 서구 주변을 맴돌던 건 진아온의 눈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발끝엔 결심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결심은 늘 무릎에서 시작된다. 무릎이 굳으면 입이 열린다. 포초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으나 말은 이상하게 정확했다. 전날 밤 담장 위에서 기와가 한 장 느슨했습니다. 낮에 누군가 손 뗀 흔적.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흔들렸다. 누가 기와를 건드렸는가? 누가 언제 왜? 물음표들이 공중에서 무게를 얻었다. 진아오는 자기 가슴 안에서 잔물결이 스치는 걸 느꼈다. 그 기와는 그가 바꿔놓은 것이었다.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버리기 위해. 그러나 오늘 보초의 고백은 그의 의도가 아닌 배우를 지목하는 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발끝으로 낙차를 조금 더 눌렀다. 바람이 귓불과 목의 뒤를 동시에 스쳤다. 사람은 목덜미가 서늘하면 말을 멈춘다. 멈춤의 틈 다른 입이 들어온다. 그 느슨한 기와 내 몫이요. 뜻밖의 목소리가 군중의 등 뒤에서 솟았다. 강진우였다. 사형의 목소리는 늘 침착했다. 오늘은 더 침착했다. 너무 침착하면 연습처럼 들린다. 연습처럼 들리는 고백은 때로 가짜다. 교대 전 풍압을 보려고 점검했소. 예의상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군중이 웅성거렸다. 고백은 의심을 눌러버리는 가장 오래된 기술. 그러나 고백의 타이밍이 늦으면 의심은 되살아난다. 진아오는 그 되살아남을 바람으로 밀어 올렸다. 바람이 측면에서 귓불을 스쳤다. 사람들은 사형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다. 믿음은 귀가 아니라 등줄기로 드나든다. 오늘은 등줄기가 차가웠다. 그 순간 보초의 눈이 다른 곳을 보았다. 그 다른 곳 서구의 측벽, 벽돌과 목재가 만나는 좁은 틈. 그 틈에서 손 하나가 재빨리 빠졌다. 평범한 손이었다. 그러나 손등에 얇은 송진의 끈이 반짝였다. 어젯밤 그가 수문가에 남긴 머리카락 송진 표식이 낮에 물에서 드러나는 방식 그대로였다. 손금에 결을 남겨라. 그가 어젯밤 세운 계획이 낮에서 작은 결실을 맺었다. 보초의 입술이 말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 말은 끝나지 못했다. 서고 측벽의 틈으로 그림자 하나가 날아들었다. 빛은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냄새가 바뀌었다. 연초, 기름, 약초, 샘물 해질녘 재련소의 혼합 냄새. 낯익은 조합. 하청의 하청이 늘 몸에 밴 냄새. 그림자는 측면을 택했다. 정면은 이미 바람이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아온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칼을 뽑지 않았다. 오늘의 문은 말만 통과시키고 피는 막는다. 피가 쏟아지면 오늘의 말은 다시 닫힌다. 그는 몸을 반치 틀어 허강에 숨을 얹었다. 공기의 결이 거꾸로 말렸다. 그 말림이 그림자의 팔꿈치와 보초의 턱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었다. 빈 공간이 생기자 그림자의 속도가 한번 헛돌았다. 헛돈 속도는 정체를 남긴다.
그림자의 손끝이 왼쪽 위로 턱을 들어 매듭을 잡았다. 왼손. 그 자세는 고백처럼 뻔했다. 그러나 왼손의 사내는 이미 죽었다. 남은 건 훈련이었다. 같이 배운 손과 팔 같은 계열의 보법. 그 계열의 끝은 누군가의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강진우의 간격. 그는 그림자의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눕혔다. 바닥의 종이 진동하며 측면으로 떨림을 보냈다. 떨림이 되돌린 바람과 합의되자 그림자의 목덜미가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사람은 목덜미를 지킨다. 그 본능 때문에 그림자는 물러났다. 물러남은 살아있는 자의 미덕이지만 오늘은 실수였다. 물러서는 동안 손이 틈에 송진을 문질렀다. 문질러진 송진이 손금의 결을 더 깊게 박았다. 증거가 더 명확해졌다. 보초의 숨이 돌아왔다. 그가 말의 두 번째 음을 꺼내려는 순간 연설인이 앞으로 나섰다. 여기선 안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으나 목소리는 단단했다. 서구 앞에서 사람을 신문하면 서구가 말을 닫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나오는 즉시 이해했다. 문은 기억을 먹고 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노와 공포를 더 먹이면 문은 영영 닫힌다. 닫힌 문은 내일 증언을 하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아주 얕게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로 그녀는 길을 바꿨다. 사람들을 사당 쪽으로 유도했다. 의식의 방말이 천천히 풀리는 곳. 사람들이 움직이자 지나오는 뒷걸음으로 측면의 문을 닫았다. 되돌린 바람을 원래 높이로 돌리고 종의 떨림을 끊었다. 바람에 어깨가 올라가자 군중의 귀는 귓불이 아니라 이마로 돌아갔다. 이마로 들어온 바람은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오늘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건을 오늘 다 말하게 만들면 밤의 칼이 길을 잃는다. 칼은 아직 갈 곳이 많았다. 해가 기우는 동안 보초는 사당에서 길게 말을 했다. 그가 본 낮의 기와 담장 위의 구도, 교대의 박자, 한 번뿐인 깨짐과 살아남은 자신의 발. 그 말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 모순이 없다는 건 한 사람이 만든 이야기라는 뜻. 그러나 한 사람의 이야기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사건은 두 사람 이상의 침묵이 모여야 살이 된다. 오늘 그 두 번째 침묵은 그림자가 맡았다. 그림자는 자신의 손금을 남기고 도망쳤다. 손금은 내일 낮에도 남아있을 것이다. 낮에 잡힌 손금은 밤의 칼이 목을 찾는 지도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은 퍼져나갔다. 광구는 숫자를 늘리라 했고 점소이는 장부를 재정리하겠다 했다. 사신단의 노인은 말없이 수염만 3번 쓸었다. 3번은 사과도 경고도 아닌 계산. 계산은 언제나 오차를 낳는다. 오차가 사람일 때 그 사람은 피를 흘린다. 어둠이 옅어질 무렵 우연히 조심스레 다가왔다. 소년의 눈동자는 낮보다 더 깊었다. 그 깊음 속에 질문이 있었다. 장문인 아니 사형. 그가 조심스레 호칭을 바꾸려 했을 때 지나오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그냥 도하라 부르거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하 형, 그림자는 늘 왼손입니까? 짧은 물음. 그러나 깊었다. 그는 잠시 대답을 미뤘다. 허강의 호흡을 얕게 꺼냈다. 바람이 귓불들을 스치자 소년의 입이 미세하게 더 열렸다. 말이 하나 더 나올 참이었다. 그럼 강. 그 이름이 끝나기 전에 그는 손을 들었다. 이름은 칼보다 늦게 불러야 한다. 소년의 입술이 닫혔다. 닫힌 입에 배움이 고였다. 그 배움이 내일의 틀이 되길 그는 바랐다. 틀 없는 재능은 날카롭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밤. 그는 회랑의 측면 문을 다시 열어보았다. 낙차를 반으로 줄이고 바람을 두 갈래로 갈라 귓불과 목덜미를 번갈아 스치게 했다. 둘을 교대로 쓰면 사람은 말을 절반만 하게 된다. 절반의 말은 증거를 남긴다. 내일 절반의 말들이 이어져 하나의 이름을 만들 것이다. 그 이름이 진짜든 가짜든 칼은 방향만 맞으면 된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나왔다. 빛이 한번 꺼졌다 켜지자 장독대 그림자가 두 겹으로 겹쳤다. 겹치는 그림자 그 안에서 가장 어두운 자리가 오늘 밤의 침상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허리춤에 혈천을 한번 쓸었다. 칼은 얇게 떨렸다. 오늘 피를 보지 않은 칼은 내일 더 멀리 간다. 폭수는 서두르면 짧아진다. 그는 길게 가기로 했다.
길은 사슬과 호흡으로 만든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다. 사부 등뼈로 호흡을 가르치던 밤. 연설인 압박을 하던 손의 떨림. 무연 이름을 부르려던 입술의 멈춤. 그리고 강진우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모든 걸 움직이던 손의 간격. 그 얼굴들과 거짓 없는 밤 공기가 서로 닿았다. 닿은 자리에서 결이 생겼다. 그 결을 내일 베면 한 겹이 벗겨질 것이다. 벗겨진 껍질 아래 배우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살이 된다. 살이 되면 칼이 닿는다. 새벽녘 첫 새가 울었다. 그 울음은 길지 않았고 방향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의 목에서 나온 공기가 회랑의 측면 문으로 스며들며 귓불 뒤를 살짝 건드렸다. 그 건드림에 서구의 나무가 아주 얕게 대답했다. 문이 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문이 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사람의 거짓은 칼의 진실이 된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오늘 낮의 첫 번째 절반의 말을 받으러 갈 것이다. 그리고 밤. 그 절반을 칼로 완성할 것이다. 그림자는 길 위에서만 존재한다. 길이 꺾이면 그림자도 꺾인다. 그는 바람에 어깨를 낮추어 입을 열었고 피를 막았다. 내일 말과 피가 서로를 증명한다. 두 번의 피 뒤에 드디어 입이 열린다. 절반의 말은 절반의 증거를 낳고 절반의 증거는 칼을 정확하게 만든다. 그는 이름을 아직 부르지 않는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숨을 줘야 하니까. 진심은 칼보다 늦게 온다. 늦게 온 진심은 더 무겁다. 그는 오늘 한 손의 떨림이 피보다 깊을 수 있음을 본다. 아침의 첫 빛이 기와 끝에 달라붙었다. 서구 앞 나무는 밤새 울림을 사겼다. 혼란은 줄었고 의심은 줄기처럼 굳었다. 지나오는 문턱에 손을 얹고 세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다. 울림이 하나 둘로 응답했다. 문이 오늘 말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톤이었다. 전날 교정해둔 회랑의 측면 바람은 여전히 귓불 뒤를 후었고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반절의 말이 흘러나왔다. 반절은 서로를 찾는다. 반절이 모이면 이름 하나가 떠오른다. 그 이름은 낮은 쪽으로 미끄러져 다가왔다. 연설인. 그녀는 서고 좌대 곁 햇빛이 비껴드는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베개 소매는 물에 젖은 듯 무게를 가졌고 손끝은 늘 그러하듯 정확했다. 정확은 위안이지만 때때로 숨김에 다른 말이기도 하다. 그녀가 종이를 넘길 때마다 종이와 종이 사이에서 향에 매우 얇은 잔향이 피어올랐다. 라벤더와 초호 사이 그 밤의 천. 어제, 오늘, 그 전날까지 이어진 습관의 냄새. 사람들은 모였다. 사신단 노인은 침묵을 길게 끌었고 점소인은 장부의 빈칸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광군 문지기는 도장의 규격과 시각을 읊었다. 말은 돌처럼 무겁지 않았으나 서로의 끝이 겹을 만들 때마다 그 겹에서 얇은 금이 났다. 금이 난 자리로 되돌린 바람을 살짝 밀어주면 입술이 한 치 더 열렸다. 어제의 사고는 누군가가 운을 떼었다가 그 말은 금의 모서리에서 부서졌다. 사고라는 말이 사건을 더 오래 살게 한다는 걸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지나오는 멀찍이서 그 모양을 보았다. 눈이 보는 동안 그의 손은 허강의 호흡을 얕게 말았다. 빛을 마르는 숨을 낮게 깔아 사람들의 시선 높이를 기와 아래로 내려앉혔다. 시선이 내려갈수록 손이 드러난다. 말의 주인은 늘 손이다. 연설인의 손가락이 장부 모서리를 눌렀다. 딱 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 손끝에 압력이 풀리는 순간 그녀의 맥이 한번 비틀렸다. 어젯밤 압박의 손에서 보였던 그 떨림. 치료의 손이면서 진실 앞에선 주저하는 손. 그 주저의 모양은 오래전 그들의 젊은 날에 닮아 있었다. 기억이 문을 두드렸다. 사부에 뜰 뜨거운 여름밤. 그녀는 그의 손에 찬 찻잔을 쥐어줬다. 검은 뜨거운 다음에 식혀야 해. 그 말은 그때는 다정이었고 지금은 경고였다. 그의 검은 지금 식어 있었고 다시 뜨거워질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초가 사당에서의 증언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의 발끝에는 체념이 아닌 결심의 무게가 있었다. 나는 담장 위에서 한 번의 느슨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번의 죽음을 봤습니다. 말은 단정했고 안에서 오래 숙성된 목소리였다. 그가 입술을 닫았을 때 다른 입이 열렸다.
그 느슨함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연설인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모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병력표를 들었다. 담장 근무자 중 2명은 호흡기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기와를 일부러 느슨하게 두면 바람의 통로가 생겨 연기 배출이 쉬워집니다. 이유는 선했다. 선한 이유는 칼을 흐리게 만든다. 그녀의 말은 사람을 살리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계산은 계산일 뿐 그 밤의 길은 다른 의도를 타고 와 있었다. 사신단의 노인이 수염을 쓸었다. 그런 조치라면 미리 장문과 협의했어야지. 옳은 말. 옳은 말은 늘 늦다. 늦은 옳음은 누군가를 죽인다. 지나오는 연설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엔 2겹의 물이 있었다. 하나는 환자를 살리는 의녀의 맑은 물, 다른 하나는 비밀을 견디는 밤의 깊은 물. 그 깊은 물엔 얼굴 하나가 잠겨 있었다. 젊은 사내, 웃을 때 왼쪽 광대가 먼저 올라가던 눈. 연설인의 동생. 기억 저편에서 오래된 이야기가 떠올랐다. 전생의 시간선, 멸문의 밤 이후 짧은 조사. 문서에서 지워졌던 이름 하나, 설인의 동복 남동생이 하청 선로의 말단으로 한번 스쳤다가 사라진 기록. 그 사라짐을 그녀가 덮었다. 덮은 이유는 사랑. 사랑은 때로 잘못된 생존을 낳는다. 잘못된 생존은 올바른 죽음을 초대한다. 지나오는 바람에 어깨를 한치 올렸다. 회랑에서 불어온 기류가 눈으로 들어갔다. 눈으로 들어간 바람은 의식을 깨운다. 사람들의 머리가 조금씩 위를 봤다. 위를 보면 아래에 매듭을 잇는다. 그 틈에 그는 종의 떨림을 끊었다. 오늘은 말을 더 받되 피를 막아야 했다. 연설인이 차분히 말을 이었다. 나는 2번 살리려 했습니다. 담장 위의 호흡을, 그리고 약방 뒤의 화기통로를. 그녀의 목소리는 균열 없이 매끈했고 손끝은 떨지 않았다. 그러나 쇳소리가 아주 얇게 섞여 있었다. 쇳소리는 칼이 아니라 최책의 금속성. 최책은 말을 정교하게 한다. 정교한 말은 더 쉽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정교함은 틈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기 때문이다. 틈이 없으면 칼은 새 틈을 만든다. 지나오는 한 걸음 옆으로 흘렀다. 허강의 보법이 그림자를 실처럼 가늘게 바꾸었다. 그 실이 연설인의 발목 뒤 바람망을 살짝 흔들었다. 그 흔들림에 그녀의 허려열이 한번 수축했다. 허려열이 수축하면 사람은 감춘 말을 한 글자만 더 흘린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살리려 했습니다. 그 한 글자. 사람. 사람의 윤곽이 바람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다. 누구? 사신단 노인의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저 듣고 싶었을 뿐. 듣는 순간 자신의 책임을 절반 덜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은 늘 듣는 사람의 손에 덜 묻는다. 연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를 꺼냈다. 얇은 첨포대. 입구에는 어젯밤 수문가에서 그가 흔들어둔 사냥과 향의 미세한 잔향. 그 포대엔 얇은 철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좌대 위에 올려놓았다. 철각이 햇빛을 마시지 못했다. 빛이 닿자마자 죽었다. 허강의 조각 허강 10결의 이를 모사한 위작물. 가짜와 진짜의 결이 섞여있는 모서리. 이것을 약재 꾸러미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밤에 밖으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얕게 흔들렸다. 점소인은 장부의 빈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광군 문지기는 도장을 조심스레 가슴에 눌렀다. 노인의 수염은 딱 한 번 움직였다. 그 한 번은 수치와 안도의 중간. 수치 모른 채 했던 자신의 계산, 안도 아직 발각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위안. 지나오는 철각의 각도를 보았다. 가짜 철각의 모서리에 묻은 자줏빛 모래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수문 앞에 침전해서 퍼올린 그 모래 어젯밤 바닥의 은사에 붙어 낮의 빛에 드러난 바로 그 입자. 그는 말을 아꼈다. 대신 숨을 재정렬했다. 무강, 음강, 허강. 빛이 말린 자리에서 말만 통과하도록. 연설인의 입이 다시 떨렸다. 이번 떨림은 죄책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녀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의 2겹 물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 사람은 내 동생입니다. 바람이 멎었다. 아주 잠깐.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다. 사건의 중앙이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왜 누구의 권유였고 누구의 압박이었는지. 그녀는 사실을 반절만 말했다. 반절은 충분했다. 반절의 사실과 반절의 침묵이 겹쳐지면 그림자가 몸을 갖는다. 그 몸의 등뼈에 간격이 얹힌다. 간격의 주인은 강진우. 그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음으로 움직였다. 진아오는 숨을 낮추었다. 칼은 검집 안에서 얇게 떨렸다. 복수의 칼은 지금 나와야 했다. 그러나 그는 뽑지 않았다. 서약이 있었다. 이름을 부르면 숨을 줘야 한다. 오늘 그는 이름을 들었다. 숨을 줄 것인가? 그 숨은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가 살리려 한 자의 것이었다. 숨을 주는 순간 칼은 늦는다. 늦음은 때때로 정확을 만든다. 그는 늦기로 했다. 사신단 노인이 말을 정리했다. 의녀의 사정은 이해한다. 옳고 그름의 사이에서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중립을 가장했다. 중립은 가장 쉬운 배신이다. 그는 아무도 직접 겨누지 않으면서 모든 길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였다. 그 기울기에서 연설인의 고민은 사적이 되었고 사건은 다시 공적의 옷을 입었다. 공적은 늦다. 그러니 칼은 다시 밤을 기다린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사무는 저녁의 빛으로 기울었다. 연설인은 약방의 부탁을 정리하며 홀로 남았다. 지나오는 문가의 그늘에 서서 그녀의 뒤통수를 잠깐 보았다. 머리카락 한 올이 땀에 붙었다 떨어지며 짧은 활을 그렸다. 그 활의 끝에 한숨이 매달렸다. 그는 천천히 들어갔다. 말이 필요 없었다. 대신 정리가 필요했다. 그녀는 안다. 그도 안다. 둘 사이엔 오래된 불과 물이 있었다. 불은 젊음이었고 물은 오늘이었다. 그녀가 입술을 떼었다. 미안해. 두 글자. 옛 시간선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과. 그 사과는 늦었고 그래서 무거웠다. 늦은 무게가 칼을 한치 낮추었다. 낮춘 칼은 더 깊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쳤지도 않았다. 대신 돌기둥에 손을 얹었다. 돌은 낮의 열을 거의 잃었다. 식은 돌은 기억만 남긴다. 기억은 칼집이다. 그는 그 칼집에 칼을 천천히 밀어 넣었다. 오늘 밤 나서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명령이 아니라 속어. 그는 그녀를 밤에서 지웠다. 지우는 일은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나 약속은 언제나 지켜지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밤이 오기 전 무연히 마당 끝에서 그들을 스쳐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오늘 하루의 절반의 말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들었다. 검끝이 떨렸다. 학습의 떨림. 그 떨림은 언젠가 판단이 되리라. 판단이 되면 칼은 누군가를 겨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 지나오는 아직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면 숨을 줘야 하니까. 어둠이 내렸다. 그는 암수곡으로 향했다. 돌에 앉아 허광십결의 5번째 절을 꺼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빛이 스스로 꺼지도록 호흡을 빼앗는 절. 검을 들지 않고 숨만 바꿨다. 멀리 장독대 그림자가 두 겹으로 포개졌다. 그 겹 사이로 작은 움직임이 스쳤다. 발 두 개 가볍고 추저하는 발. 연설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약방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거리, 누군가의 그림자가 대각으로 가로지르는 걸 보았다. 빠르지 않았고 너무 조심스러워 소리가 났다. 완벽을 목표로 할 때 생기는 미세한 끼익. 그 소리는 강진호의 사람들이 내는 소리였다. 그는 허광을 풀었다. 빛이 돌아오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사라진 뒤에 남는 건 결정. 오늘 밤의 칼은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선택을 이용하는 자를 겨눠야 했다. 진심과 죄책, 사랑과 숨김. 그 이음새를 발판 삼아 올라선 간격의 주인. 칼은 그 허리를 노릴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고 앞을 지나며 문턱에 손을 얹었다. 나무가 아주 얕게 응답했다. 오늘 낮 문은 말을 했고 밤 그 말이 피가 될 차례였다. 그러나 피는 사람에게서만 떨어지지 않는다. 길에서도 떨어진다.
그는 길을 베기로 했다. 동행은 쉽게 배신이 된다. 배신은 쉽게 동행을 가장한다. 오늘 밤 그는 그 둘을 가르는 선을 피로 그린다. 아침에 햇살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다. 회랑 서쪽 끝 그늘진 폭도 아래. 그곳은 늘 바람이 머물다 죽는 자리였다. 진아오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밤새 달궈졌던 검은 식었고 숨은 더 길어졌다. 하늘은 아직 푸르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경계의 빛 그는 그런 빛을 가장 잘 쓴다. 경계는 시선을 가르고 시선이 갈라지면 진실이 틈을 얻는다. 그는 허강의 세 번째 결 음강을 펼쳤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따라 그림자가 움직이고 사람의 호흡은 본래 자리를 잇는다. 이 결은 칼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의심을 유도하는 기술이었다. 의심은 적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 대신 동료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하여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칼이 아니라 그가 믿던 사람의 침묵이 된다. 사문하는 평온했다. 평온은 언제나 폭풍의 다른 이름이었다. 서구 앞에서는 점소이와 강군이 기록을 다시 맞추고 있었고 연설이는 약방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죄책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진아오는 알았다. 그녀가 말을 아끼는 이유는 보호였다. 그녀의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그 침묵이 지키는 대상은 단 한 명, 그녀의 동생.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이 진아온에겐 가장 큰 위협이었다. 왜냐면 진심은 언제나 칼보다 늦게 오기 때문이다. 늦은 진심은 살리려 하지만 그 사이에 칼은 이미 키를 정한다. 해가 기울 즈음 사신단의 노인이 불러 모은 비밀 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서구의 뒤편 폐쇄된 창고. 그곳은 불과 향 냄새로 가득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들은 모두 모였다. 강진우를 제외하고. 노인은 말했다. 의심의 선은 길어지면 안 된다. 잘라야 한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누구를 자를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가 언제나 그래왔듯 말의 모양만 던져놓고 그 끝은 누군가의 입에서 결정되게 했다. 점소이가 입을 열었다. 증거는 의녀의 진술 외엔 없습니다. 하지만 철각의 출처는 분명히 사형의 계열과 닿아 있습니다. 사형 강진우.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기 속에서 그 이름이 울렸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아온만이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칼날 같았다. 얇고 길고 아직 빛나지 않은 채로. 그 순간 문틈이 흔들렸다. 바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숨이었다. 아주 미세하게 문살이 들썩였다. 그는 허강의 숨을 한 치 꺾었다. 공기결이 바뀌자 밖의 그림자가 멈췄다. 그림자는 무연. 소년이었다. 그의 눈은 아직 젊고 맑았지만 그 안엔 이미 판단의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다. 그 판단이 오늘 처음으로 칼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 회의는 끝이 없었다. 의심은 돌고 말은 되돌린 바람처럼 되풀이됐다. 결국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해가 뜨기 전 의녀를 호위 명목으로 옮긴다. 안전을 이유로. 안전은 종종 격리의 다른 말이다. 그 말이 끝나자 진아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제안은 뜻밖이었으나 동시에 필연이기도 했다. 그가 가면 의심은 잠시 멈춘다. 그러나 멈춤은 정지가 아니다. 정지는 다음 폭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밤이 찾아왔다. 회랑의 측면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칼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낙차는 낮고 흐름은 빠르며 한쪽으로만 기류가 흘렀다. 그 바람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되돌림이 없는 바람, 그건 단도였다.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 바람을 타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사부님, 저도 가겠습니다. 무연이었다. 그는 검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 검은 아직 이름이 없었다. 이름 없는 검은 어디로든 향할 수 있다. 그것이 위험이었다. 진아오는 그를 보았다. 왜? 저도 봤습니다. 그날 서쪽 다미의 그림자를. 그의 말에 칼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소년의 눈엔 진실이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방향을 모르고 있었다. 방향 없는 진실은 칼보다 위험하다.
가거라. 싫습니다. 짧은 대답. 짧지만 완전한 결심이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무연의 발이 먼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뒤를 진아온이 따랐다. 그들은 산문 밖 낙엽이 무성한 오솔길을 걸었다. 달빛은 흐렸고 길은 젖어 있었다. 의녀의 가마가 앞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 옆엔 점소이와 관군 2명이 섰다. 아무 말도 없었다. 말이 없다는 건 누군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다. 길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자는 많았다. 낙엽 아래에서, 바위 틈에서, 나무 뒤에서 3갈래의 숨이 섞였다. 그중 하나는 익숙했다. 강진우의 사람들. 그의 간격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 진아오는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무연은 즉시 멈췄다. 좋았다. 소녀는 이미 판단을 배웠다. 첫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방향이 정확했다. 검이 아닌 쇠사슬이었다. 쇠사슬은 소리를 지우고 사람의 팔을 먼저 묶는다. 묶인 팔은 칼보다 빠르다. 왜냐면 의심 없는 신념은 힘이 세기 때문이다. 진아오는 허광의 결을 꺼내 들었다. 빛이 없는 결. 그 결은 사슬의 궤적을 꺾었다. 공기 중에서 사슬이 부서지는 소리가 물결처럼 퍼졌다. 첫 번째 그림자가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 둘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리듬으로 같은 간격으로 움직였다. 그 간격 강진우의 합이었다. 그 순간 무연히 움직였다. 소년의 검이 처음으로 판단을 따라갔다. 그의 발은 정확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한치 늦었다. 그의 칼이 닿기 전 상대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왼손. 그 자세는 너무 익숙했다. 왼손의 각도, 손목의 틀림없는 훈련. 강진우의 직계. 그만두어라. 진아온의 목소리가 칼보다 먼저 울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무연의 칼이 피를 보았다. 검은 피였다. 의도되지 않은 첫 번째 살인. 소년의 손이 떨렸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 떨림이 바로 성장의 시작이었다. 남은 그림자는 도망쳤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서쪽 회랑. 강진우가 늘 서 있던 자리. 그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길 위에 있었다. 진아오는 무연의 어깨를 눌렀다. 멈추지 마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칼을 세웠다. 그의 눈에 어둠이 비쳤다. 그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과 배신 사이에 피어난 성찰이었다. 새벽이 다가왔다. 의녀의 가마는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나 사무는 다시 흔들렸다. 2 사람의 시체가 발견됐다. 한 사람은 외부의 자, 다른 한 사람은 내부의 사람 점수이었다. 그의 목은 깨끗하게 잘려 있었다. 칼의 각도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허광의 길. 그러나 그것은 진아온의 것이 아니었다. 모방된 칼. 사문안은 다시 소란해졌다. 이번엔 모두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 의심이 자리 잡았다. 의심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의심이 곧 질서가 되었다. 진아온은 그 질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칼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은 되돌린 바람이 끊긴 측면 문으로 사라졌다. 돌아오지 않는 칼, 그건 곧 배신자의 시작이었다. 동행은 피를 나누지만 배신은 피를 남긴다. 그는 오늘 칼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내일 그 돌아오지 않은 칼의 주인을 찾으러 간다. 의심은 질서가 되었고 질서는 칼을 낳았다. 동료였던 자가 그림자가 되었고 그림자는 사람의 이름을 가렸다. 그는 이제 칼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 돌아오지 않은 칼, 그것이 곧 배신자의 증거다. 길은 원래 흙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어떤 자의 길은 피로 그려진다. 그는 오늘 폭수의 길 위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그림자를 읽는다. 사문의 피가 번졌다. 점소이의 시신은 깨끗했다. 칼은 목을 정확히 베었고 손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것은 연습된 칼이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손이 아니라 죽음에 익숙한 손이 낸 결과였다.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죽음보다 더한 건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음이었다.
그 미지의 공포가 사문을 삼켰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사람들은 그 질문을 입술에 올렸지만 답을 바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 답은 사람의 말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칼로만 올 뿐이었다. 진아우는 그날 밤 서구 앞에 회랑을 홀로 걷고 있었다. 되돌린 바람은 멈춰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기류를 바꿔보았다. 그러나 바람은 반응하지 않았다. 바람조차 이제 길을 잃은 것이었다. 강진우. 그가 낮게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은 바람보다 무거웠다. 이름이 무겁다는 건 이제 숨을 줄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점소이를 벤 칼의 각도, 피가 튄 궤적,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줏빛 모래의 흔적.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형 강진우. 한때 함께 웃던 동료, 스승의 곁에서 함께 서던 자. 이제 그 이름은 복수의 중심이었다. 새벽 전 서구의 문이 열렸다. 바람이 바뀌었다. 이제 회랑의 기류는 되돌림이 아니라 추적이었다. 그는 그 바람을 따라 걸었다. 사문의 뒷산 암수곡의 경계. 달빛이 흐릿하게 떨어지고 나무 그림자들이 하나의 피망토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거기 강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곧은 허리, 느릿한 호흡, 그러나 등 뒤에 그림자가 달라져 있었다. 한때 그 그림자는 검의 그림자였으나 지금은 사람을 벤 자의 그림자였다. 역시 왔군.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진아오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칼자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의 무게는 분노가 아니라 결정이었다. 너였지. 그래. 단 하나의 대답. 거짓도 변명도 없었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더 끔찍했다. 진아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배신자는 변명하지 않는다. 변명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니까. 왜? 길이 다르기 때문이지. 강진우의 말은 단순했다. 너는 스승의 뜻을 이으려 했고 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엔 피밖에 없더군. 그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후회도 죄책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 있었다. 그래서 점소이까지 배웠나? 그건 내 손이 아니다. 진아온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결이었다. 허강의 모방, 피의 각도, 숨의 간격. 그건 내 제자 외엔 못 쓴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진우가 천천히 웃었다. 그래, 제자지. 하지만 내 제자는 아니야. 그 순간 진아온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다. 무연. 바람이 찢어졌다. 강진우의 발끝이 움직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갈라졌다. 허공에서 피가 먼저 울었다. 칼이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미 누군가의 숨이 잘려나갔다. 허강과 허강의 충돌은 보이지 않는다. 빛이 아니라 결이 싸우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나? 옳고 그름은 이미 죽었다. 그럼 남은 건 뭐지? 끝내야 할 길. 그 길을 피로 그릴 셈이냐? 그래야 기억되니까. 칼끝이 교차했다. 피가 공중에 피어올랐다. 두 사람의 검은 같았지만 호흡은 달랐다. 진아온의 칼은 정제된 고요, 강진우의 칼은 이상에 미친 광기. 싸움은 길지 않았다. 대화가 길 때는 칼은 빠르다. 칼끝이 번개처럼 엇갈렸고 짧은 순간 진아온의 어깨가 터졌다. 피가 흩어졌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한 걸음이 복수의 길이었다. 넌 변했구나. 회기란 그런 거지. 스승이 널 이렇게 가르쳤나?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가 검을 돌렸다. 허강의 7번째 결, 빛을 삼키는 운명결. 공기의 층이 뒤집혔다. 달빛이 꺼지고 바람이 한순간 거꾸로 흘렀다. 강진우의 그림자가 갈라졌다. 피가 땅을 타고 흘렀다. 죽지는 않았겠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폭수의 칼이 완전히 내려오기 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멈췄다. 살아있는 분노의 끝에는 허무가 있었다. 그 허무가 잠시 그의 손을 늦췄다. 그 틈을 타 강진우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연설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는 붉은 빛의 약재가 묻어 있었다. 그만해 제발. 그녀의 눈에는 피보다 더 짙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였고 이해하려 했던 유일한 자이기도 했다. 그는 칼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달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건 폭수가 아니라 길이다.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지? 그녀의 물음에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피로 그려진 길엔 끝이 없다. 그가 떠난 뒤 연설이는 땅 위에 피를 손으로 닦아냈다. 그러나 피는 닦이지 않았다. 바람이 그 피를 따라 흘러 사문 아래로 길게 번졌다. 그 피가 만든 자국은 지나운이 걸어가야 할 다음 장의 서곡이었다. 진실의 중심, 그리고 사문의 어둠 아래 숨은 스승의 그림자. 폭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피는 길을 만들었고 그 길 위에서 그는 인간을 버렸다. 이제 그가 가야 할 곳은 진실의 중심. 그는 피로 길을 그었다. 폭수는 쾌감이었고 그 끝엔 공허가 있었다. 그러나 피가 흐른 자리엔 반드시 누군가의 발자국이 남는다. 그 발자국은 진실로 향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화 진실의 중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